연애 전문가가 남성들이 놓치는 가장 흔한 플러팅 신호를 분석합니다. 연애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놓치는 가장 흔한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이미 끝난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끝낼 시점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는 대화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것이죠. 그녀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화가 끝나면 당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보통 안 해요. 이건 단순히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그녀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당신의 기분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바로 알아챕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말이죠. 그 정도의 교감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충분히 주의 깊게 관찰해 당신의 평소 모습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그녀는 며칠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을 갑자기 꺼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듯 했던 사소하고 잊기 쉬운 말일 수도 있죠. 그녀는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짚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관심이란 그런 겁니다.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바꿔놓는 거죠. 다섯 번째, 그녀는 둘만의 농담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농담을 꺼냅니다. 하나의 농담이 반복되는 소지가 되는 거죠. 그녀는 그 농담을 다시 꺼내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갑니다.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친밀함입니다. 여섯 번째, 그녀는 단순히 실용적인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어느 길이 더 빠른가? 같은 게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의견, 가치관, 관점을 묻는 거죠. 당신의 사고방식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녀는 당신과 함께하는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어딘가에 고립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당신과 함께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봅니다. 가상 상황은 사람들이 친밀감을 시험해보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때 자신이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8번. 당신이 힘든 일을 언급한 다음 날 그녀는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잊고 있다가 기억해내고 물어본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의 사소한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녀가 스스로 노력해서 물어본 것이죠. 9번.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의 일정을 묻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해? 라고 묻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당신의 시간적 여유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10번. 그녀는 대화를 당신의 과거 연애사로 돌립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지, 과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죠. 이미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1번. 그녀는 당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에서 당신을 변호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당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녀가 반박했더군요.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12번. 당신이 한 말이 몇 시간 후에 그녀가 그 말을 듣고 웃어요. 아까 당신이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나네. 그건 무의식적인 거예요. 당신은 오후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당신 생각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13번. 그녀는 당신과 경쟁심을 느끼고 그걸 즐기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과는 특히 더 그래요. 당신을 이기고 싶어 하고 당신이 그걸 알아주길 바라죠. 그런 수준의 경쟁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무관심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14번. 그녀는 당신이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후속 질문을 해요. 지난주에 당신이 예전에 기타를 쳤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직도 쳐? 라고 묻죠. 그녀는 그 말을 기억해뒀다가 다시 떠올린 거예요.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15번 항목.
그녀는 당신이 묻지도 않은 개인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야기해줍니다. 당신은 그 경험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공유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당신이 그녀를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6번 항목. 그녀는 다시 만나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언젠가 보여줘야겠어. 거기 가자. 그 질문은 만남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초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도 만남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7번 항목. 그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척합니다. 그녀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접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이유를 그리고 그녀 곁에 있을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일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18번 항목. 그녀는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당신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달라진 분위기, 뭔가 미묘하게 어색한 부분, 그녀는 그것을 간파합니다. 주위에 깊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의 변화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있는 곳에 오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바꿉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조정한 거죠. 이건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고려한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20번째 요점. 그녀는 사소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그 이상한 일을 말이죠. 그녀는 그 이야기를 또다시 꺼냅니다.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 함께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억이야말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1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미래 계획에 슬쩍 끼어들 방법을 찾아냅니다. 거기 가시는 거야? 어땠는지 알려줘. 그러고는 사실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함께하고 싶어서 슬쩍 다가가는 겁니다. 22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의 하루뿐 아니라 당신의 포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걸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그녀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가 자신이 함께할 수 있는 미래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23번째 요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그녀의 진정한 관심은 오직 당신에게만 쏠려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상적인 관심만 보여주죠. 당신은 그녀의 모든 면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온전히 집중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차이는 주위에 깊게 살펴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24번째 요점.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당신을 더 많이 놀려요. 놀리는 데는 친밀감, 애정,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녀는 무관심한 사람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놀리는 거예요. 25번째 요점.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살피죠. 어떤 남자가 내 번호를 물어봤어. 그녀는 당신의 얼굴을 살피고 있어요. 당신이 신경 쓰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단순한 근황 공유가 아니라 일종의 탐색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당신의 투자 수준을 확인하는 거죠. 26번.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도 그녀는 당신과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남아서 할 말을 찾고 있죠. 그녀는 서둘러 밤을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나눈 대화와 둘이서 나눈 대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27번.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친구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당신을 소개할 때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당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까지 당신의 이야기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라는 뜻입니다. 28번. 그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했다가 당신이 입장을 바꾸면 바로 바꿉니다. 당신이 시험해보고 입장을 바꾸면 그녀도 그에 맞춰 조정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동의하는 겁니다. 변화를 잘 살펴보세요. 그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29번째 요점.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1대1 대화인데도 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것처럼요.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는 없었죠. 이름을 부르는 건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30번째 요점. 대화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에 대해 묻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어렸을 땐 어땠어? 당신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려는 거죠. 사람들은 당신을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